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산 상품권의 종이권 발행과 운영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발행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종이권 발행 비용과 운영비가 242억 원이나 됩니다. 이는 연간 3억 8천여만 원으로 군산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어 모바일과 카드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산시 인구가 2달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 2달간 모두 454명이 늘었습니다. 일산시는 아파트 공급에 따른 전입자 유입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 등으로 지역을 떠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겠다며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발행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종이화폐 발행에 들어가는 제작 비용과 판매, 환전 수수료가 240억 원이 넘다 보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군산사랑 상품권. 첫 해 910억 원이던 발행액은 7년 동안 종이와 모바일을 통해 2조 5천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고비용 구조는 여전합니다. 카드나 모바일과 달리 종이화폐는 한 장에 95원 안팎의 인쇄비와 1.2%의 판매, 환전비가 들어갑니다. 7년 동안 종이화폐 제작 비용과 판매, 환전 수수료로 들어간 예산은 242억 원. 조폐공사 같은 운영 대행사에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려면 종이화폐가 아닌 디지털 전환이 시급합니다. 어른들이 거래하시는 데가 이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카드를 우리 체크카드 형태식으로 발급을 해주셔요. 해주면은 어른들은 그 카드를 거래 농협에 가지고 가서 뭐 얼마 충전해달라고 주면 거기서 충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는 어르신들도 그 카드로 쓰는 거에 대해서 뭐 불편함이 그렇게 있다, 크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가까운 익산은 2년 늦게 시작해 카드와 모바일로 2조 원 이상을 발행했지만 비용이 적어 시민에게 돌려주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모바일과 카드로 운영을 하고 있어 사실 익산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고요. 또 이제 운영 면에서도 그 서점들하고 협약을 해서 지역사랑 그 카드를 쓰게 되면은 그 서점에서도 또 할인을 해주는, 그래서 최대 시민들의 할인 혜택이 30%까지 가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거든요. 군산시는 내년에도 종이화폐 300억 원의 제작 비용과 판매, 환전 수수료로 6억 2천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없는 상가가 많고 고령자가 종이화폐를 선호하다 보니 당장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올해 안에 종이화폐 축소나 중단 등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자리 잡은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행과 유통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2차 전지 대학원 설립이 내년에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최근 국회 과방위 소위는 2차 전지 대학원 관련 10억 원을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예결위가 10억 원을 반영하면 2차 전지 대학원 설립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5년 동안 250억 원을 투입하는 2차 전지 대학원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운영 방식과 부처와의 이견으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통한 국제 물류특구 조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 항만과 공항, 철도를 기반으로 한 배후 지역을 국제 물류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학술과 기술 분야로 나눠 1년 동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수요 진단과 경제 타당성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시는 새만금 트라이포트와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국제 물류특구 조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하계올림픽 유치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전담팀은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추진단장을 맡았으며
산하의 4개 팀을 운영하고 자문기관의 전북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내년 1월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현장 실사에 대응하고 내년 2월 28일 최종 개최지를 선정하게 될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담당합니다. 도체육회가 오늘 대한체육회에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인프라 분산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추구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정신에 전북이 가장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내 체육인들은 서울이 아닌 비수도권인 전북에서 성공적인 미래형 올림픽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에 10,000명이 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475억 원이 투입돼 4개 유형의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공익형 9,279명을 비롯해 사회서비스형 1,533명, 시장형 264명, 취업알선형 210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형에 따라 10개월에서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참여 신청은 이달 9일부터 5일간 가능하고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등 14개 수행기관에서 접수합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가 지난달 14일부터 도내 1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0월 평균 가동률은 71.6%로 정상 가동인 8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가동률은 올 하반기 72에서 7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유한 생산 설비를 모두 가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기업의 투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매립 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산정 방식 개선 내용을 담은 매립 면허권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 공유수면을 활용한 도심 항공교통 등 신기술 실증 사업과 문화예술 사업의 경우 매립 면허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매립 면허권 이용료가 완화되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줄고 대규모 투자 사업과 문화, 예술 사업의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또 연기됐습니다.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대광법 개정안 재심의를 또 연기했습니다. 국토부가 기재부와의 조율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다시 심의할 계획입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전북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익산시 인구가 대학생 주소 이전 운동이 펼쳐지는 새학기도 아닌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2달간 모두 454명이 늘었는데요. 익산시는 아파트 공급에 따른 전입자 유입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 등으로 지역을 떠나는 시기가 다가온 가운데 전입자 유입이 이를 상쇄할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의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6만 8,058명. 한 달 전보다 171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2달째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모두 454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아파트 공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지난달에도 자연 감소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출생자는 74명이었지만 사망자는 3배가량인 218명. 반면 전출 인구는 3,814명, 전입 인구는 이보다 304명이 많은 3,8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이 익산으로 유입된 전입자인 겁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송악동과 마동, 남중동 등이 집중적으로 늘었는데 이들 지역은 신규 아파트가 들어선 곳입니다. 저희가 10월부터 늘었잖아요. 이런 대단위 아파트들이 입주가 되니까 그만큼의 이제 인구가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익산시는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온 만큼 인구 증가세 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 등으로 지역을 떠나는 시기가
12월부터 3개월 정도 집중되는 상황. 그럼에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은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을 꼽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광신 프로그레스 541세대와 자이 아파트 1431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금 광신 프로그레스 이제 막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 2월 달에 이제 마동 자이가 또 대학생 주소 이전 운동이 펼쳐지는 새학기도 아닌데도 인구가 늘고 있는 일산시. 이를 견인하고 있는 전입자 유입이 계속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입니다. 군산의 인구가 1년 동안 2천여 명이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의 인구는 25만 8,175명으로 전달보다 49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155명이 감소한 것으로 한 달 평균 179명가량의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한편 지난 6월과 7월 감소폭이 두 자릿수에서 8월 148명으로 늘었다가 지난달 다시 49명으로 줄었습니다.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도내 백일해 환자는 1,063명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11배가 늘어난 3만 2천여 명입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는 도내에서 1,444명이 발생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가 요구됩니다. 내년부터 군산 개정초와 동초등학교에 대해 스쿨존 제한 속도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전북경찰청은 개정초와 동초에 대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km로 상향을 추진합니다. 이들 구간은 평균 이동 속도가 시속 40km를 초과하는 구간이며 편도 2차로 통행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시는 해당 구간에 대해 3억 원을 투입해 노면 표시 등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빠르면 7월부터 운영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이 횡령 의혹과 관련해 군산 선유도 짚라인 전수탁 운영업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횡령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조만간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전수탁 운영업자이자 어촌 계장인 A씨가 어촌 계원들의 동의 없이 공금 6억 원을 유용하고 인건비를 부풀려 편취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이 오는 6일 파업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파업을 예고했다며 일선 학교에 대체급식 제공이나 도시락 지참, 단축 수업 등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돌봄교실은 통합 운영을 하거나 독서 등의 자율활동으로 전환시킬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선고가 있은 지 나흘 만인 어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 결과가 구형보다 낮게 나오자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보험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이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내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대회에 참여합니다. 도내 69개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권 퇴진 3차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민들의 집회 참여를 호소하며 도내에서 출발하는 퇴진버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내린 눈으로 인한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내린 눈으로 원예와 축사 등 도내에서는 18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59헥타르로 집계된 가운데 경기도가 260헥타르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노후화한 전주 제1, 2 일반 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제1, 2, 3단을 높은 생산성과 고효율 에너지, 친환경 제조 환경 등을 갖춘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통합 관제센터 구축,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스마트 제조 인력 양성, 산업단지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이며 202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88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 종합계획 심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등 당연직 위원 10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인 위촉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심의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심의회는 앞으로 전북도 글로벌 생명경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변경, 평가 등 주요 사항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과 핵심 전략 수립 등을 맡게 됩니다. 김제시가 내년에 창업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 개선비와 임차료로 연간 최대 1,0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김제에서 창업하는 모든 시민이며 사행성 업종이나 금융업 등은 제외됩니다. 시는 이와 함께 구도심의 빈 점포에 가게를 여는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인에게도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료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농업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전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발간 자료를 통해 기존 고용허가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해왔지만 단기 고용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맞춤형 교육과 장기 체류 비자 전환을 연계한 지역 특화 비자 도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80세 이상 농가 경영주는 18,000여 명으로 7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등유나 LPG, 연탄 등 연료 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는 6만 3천여 세대에 142억 원이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 더해 경로당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주 5일 점심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공약했습니다. 군산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색 자녀 시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군산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미장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6곳에 적색 자녀 시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적색 자녀 시간 표시 신호등은 기존 녹색 신호뿐만 아니라 빨간불 대기 시간까지도 알려줘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약자의 사고가 잦은 곳에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원광대병원이 전북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재선정됐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심포지엄 개최 등 정책 지원 확대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전문 인력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원광대병원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대입 정시 전형을 앞두고 수험생 대면 상담이 진행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익산과 군산 등 6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집중 대면 상담 기간을 운영합니다.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오는 21일부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는 오늘 16일부터 23일까지 평일 오후 4시부터 9시,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익산 향토기업인 제일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제일건설은 지난 2일 7억 원 정도의 어음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의 최종 판단은 한 달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NH농협은행 익산시 지부가 익산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NH농협은행 익산시 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익산사랑 장학재단에 총 7억 9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지역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군산시 인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각 마을의 이장들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등 120가구에 가구당 10kg씩의 김치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최고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